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을까요는 정통파 호러에 가까운 고딕 호러 작품입니다. 그런데 고딕 호러 같은 정통파 호러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약간 과한 느낌이라서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이 몰입을 못하고 몰입감이 떨어진 호러물은 피식, 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로 전락해버리는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고 했었죠. 실제로 서양 쪽에서는 약간 그럴싸하거나 이악한 것을 개그 포인트로 삼기도 하고요. 중복들은 이 점을 역이용해서 코미디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연출을 오히려 개그로 승화시켜서 장르 특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보완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 리뷰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를 든 것이 바로 이토준지의 작품들이었는데요. 이토준지의 작품은 설정이 너무 괴이하고 이야기에 정합한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몰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다고 했던 소용돌이 같은 단편들도 곱씹어보면 인간들이 달팽이처럼 말려가다 못해 몸에 나서 모양의 블랙홀이 출현하고 모든 곳에 소용돌이가 나타나더니 마을까지 소용돌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무슨 소용돌이 패티시가 있는 사람처럼 남발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 보다 보면 약간 어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도 독자를 몰입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토준지의 장점이겠지만요. 자칫하면 코미디로 읽혀버리는 이토준지, 그 만화가가 작정하고 그린 코미디는 어떨까요? 표지부터 제정신이 아닌 이 시리즈는 소이치라는 음침한 잼민이가 나오는 소이치의 저주일기라는 시리즈입니다. 방금 작정하고 그린 코미디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소이치의 저주일기의 첫 에피소드는 다른 이토준지의 작품과 비슷하게 상당히 기괴하고 찝찝한 편입니다. 즐거운 여름방학의 플롯은 미치나라는 여주인공이 오빠와 함께 시골의 친척집에 놀러가는 것으로 시작돼요. 친척집에는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첫째가 코이치, 둘째가 사유리,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 이 시리즈의 주인공 소이치입니다. 가족끼리 다 함께 빙수를 먹는데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소이치. 미치나의 오빠 유스케는 아주머니에게 소이치에게 가져다줄 수박이라면 인사도 할 겸 둘이 갖다 주러 가겠다며 틀어박혀 있는 소이치를 보러 가지요. 널찍한 시골집의 가장 끝쪽 방에서 의문의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빙수는 맛있었어? 그래, 맛있었어. 도쿄에서 왔대. 그래? 도쿄에서? 대화를 하는 듯 들렸던 소리는 소이치가 인형이 되고 혼자 말하는 것이었고, 미치나는 기분 나쁘다는 듯 혼자서 말하고 있어. 인형이 되고 오빠에게 말을 건넵니다. 소이치는 그 소리를 들었나봐요. 기분이 나쁜 듯 소이치는 마치 위협하듯이 입에서 못을 날려 문틀에 박아버리고는 기분 나쁘게 미소를 씩 짓습니다. 이빨 대신 마치 못이 자란 듯이 유스케와 미치나는 도망치듯 빠져나와 이빨이 뾰족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녀석 항상 못을 물고 있거든. 소이치의 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 이후로도 소이치는 몰래 나와서는 도둑잡기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음흉한 미소로 뒤에서 훈수를 둡니다. 조커는 맨 오른쪽 카드일 거야 라는 말에 미치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카드를 고르며 그를 무시하고 저쪽으로 가라는 형의 말에 소이치는 날 무시했겠다. 미치나 녀석 무서운 맛을 보여주겠어 라며 궁시렁댑니다. 그날 밤 화장실을 가려던 미치나는 무언가 탁 거리는 소리에 이끌리듯 지하철구 쪽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양초를 머리에 맨 채로 인형의 못을 박고 있는 소이치를 봅니다. 미치나에게 괴로워하라는 저주의 말을 날리며 못을 박는 소이치를 보고는 미치나는 기겁을 한 채 방으로 올라가죠. 그 이후로도 소이치의 저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남은 미치나가 소이치의 말을 계속 무시하자 소이치는 인형을 수족관에 박아 넣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와 함께 수영장에 간 친구가 유스케 오빠가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오지요. 유스케는 누군가가 떠밀었어 라고 말하지만 주변에서는 아무도 밀지 않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미치나는 분명히 소이치의 저주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날 밤 소이치의 저주에 대해서 미치나는 오빠에게 말하려고 하지만 유스케는 잠에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소이치만이 은근슬쩍 다가와 그녀를 비웃습니다. 미치나에게 끊임없이 기분 나쁜 말을 건네면서요. 나 얼굴이 새파랗지? 피가 부족하거든. 오늘처럼 어지러운 밤에는 거리로 나가서 여자들 목에서 피를 빨곤 하지. 마치 드라큘라처럼 못으로 송곳니를 만들며 미치나에게 달려드는 소이치. 미치나가 때려 눕힙니다. 지금까지 쌓여왔던 앙금을 풀듯이 어린 게 까불고 있어. 그런 짓을 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소이치에게 소리를 치는 미치나. 하지만 못을 물고 있던 소이치가 뺨을 맞아서인지 그가 물고 있던 못이 뺨을 뚫고 튀어나와 버립니다. 아프다고 엉엉 울면서요. 친척집에서 보낸 일주일이 끝나고 미치나는 떠나면서 소이치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자업자득이야 라며 웃어넘깁니다. 그렇게 떠나는 두 사람을 2층 창문 너머로 뺨을 꿰맨 소이치가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음침하게 비웃으면서 소이치의 저주일기 시리즈의 첫 작품 즐거운 여름방학은 막을 내립니다. 이토준지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 내부의 공감대를 잘 찌른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소개드린 영원한 꿈은 영생에 대한 공포, 토미에는 팜파탈, 사랑에 대한 공포, 지옥별 레미나는 변화에 대한 공포가 타깃이었죠. 심리 저변에 깔린 본능적인 무서움을 잘 캐치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작품 세계를 지니고 있어요. 만화는 기호의 예술이기 때문에 이토준지의 만화 속에 담긴 공포의 대상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나 심리에 대한 기호를 집어내서 과장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통제할 수 없는 공포 등의
등의 특징이 있는데 이토준지 특집은 무산된 관계로 적당히 줄일게요. 그렇다면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메인 공포 대상인 소이치 역시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을 기호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것이겠죠. 소이치의 담긴 공포는 순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의 순수함은 종종 어른의 눈으로는 불가해할 때가 있고 그것은 가끔 섬뜩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른이라면 절대 상상하지 못할 법한 기묘하거나 잔혹한 발상을 해내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느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맞아 떨어질 때도 있죠. 한국의 이야기에는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지만 오컬틱 하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 쪽 문화 전반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진 않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듯한 순수함 속에 녹아있는 광기 어린 내지력, 이런 캐릭터는 일본 만화에 익숙하시다면 꽤 흔히 볼 수 있는 기호입니다. 시골에 살거나 혈통의 비밀이라도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소이치는 순수한 아이인 만큼 인간의 악이나 음침한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요. 소이치가 건장한 자기 형이나 유스케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혼나기만 하지만 자신을 무서워하는 미치나에게는 아기를 가득 담아 놀래키려고 하기도 하고 미치나에게만 이야기를 거는 것을 보며 이성에 대한 기분 나쁜 집착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인간은 모두 그런 비겁함이나 악의가 있고 소이치처럼 찌질하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린이가 아닌 만큼 우리를 포장하려 하죠. 소이치는 순수한 만큼 자신을 포장하지 못하고 가끔씩 있는 체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서툴어요. 소이치의 저주일기 시리즈의 첫 에피소드인 즐거운 여름방학에서는 그나마 이런 순수한 광기, 악의를 보여주는 소이치가 어설프지만 남들을 괴롭히는 능력은 진짜인 상당히 무서운 캐릭터로 나오지만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점점 소이치는 공포의 대상으로 보이기보다는 허당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소이치의 집에 방문한 미치나가 소이치의 방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의 일기장을 읽게 되는데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소이치에게 일기장 사이에 끼어있는 같은 반 안조 유리코에게 쓴 편지를 통해 약점을 잡아서 저주를 풀어버린다든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던 선생님의 건전한 정신을 빼앗아 인형이 봉인한 소이치가 그런 식으로 학교의 여러 명을 어설픈 인형으로 만들다가 인형들끼리 싸움이부터 망해버린다든지 가장 재밌었던 화는 소이치의 혈통의 비밀이 나오는 소이치의 생일 파티 편에 나오는 설정이었는데요. 소이치의 할머니의 사진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아이를 안듯이 찍혀있어 궁금증이 생긴 미치나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이치의 할머니는 괴팍한 예언 할멈이었는데 딱히 예언이 맞지는 않았지만 할머니 스스로는 예언자라고 믿고 있었다고. 소이치를 임신한 소이치의 엄마에게 할머니는 셋째는 유산된다 라는 예언을 전합니다. 4개월 때 계단에서 굴러 유산을 한다고요. 하지만 4개월이 지나 7개월이 되어도 유산은커녕 순조롭기 그지없자 태어난다. 하지만 쌍둥이야. 축복받을 일이지. 태어나는 건 6월 6일 오전 6시. 6월 6일 오전 6시에 태어나는 아이는 악마의 아이란다. 말해두지만 이번엔 틀림없어. 하지만 5월 2일에 이슬이 미치자 할머니는 그건 착각이었어. 5월 5일 오전 5시를 한 달 늦게 센 거야. 쌍둥이인 것은 틀림이 없어. 하지만 다음날 5월 3일 6시를 넘겨서 딱히 귀엽지 않은 소이치만 태어나자 할머니는 소이치를 바라보면서 알아, 귀여운 쌍둥이지? 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동생 소지가 안 보인다는 게냐? 라며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을 뿐입니다. 그 뒤로도 할머니는 쌍둥이라고 고집했고 할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소이치는 진짜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믿고 자라왔어요. 그렇게 소이치가 따르던 할머니는 소이치가 4살이 되던 날 소지와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그 뒤로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힌 할머니는 아이를 안고 있는 듯 사진을 찍은 거죠. 자신의 예언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 허세를 부리는 듯한 할머니가 개그 포인트지만 이토준지의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듯 이 설정 이후 그럴듯하게 공포로 이용됩니다. 실종되었다던 할머니가 소이치의 생일날 붙박이장 아래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생일이 되면 할머니와 동생 소지가 나타나 셋만의 생일 파티를 연다는 불길한 이야기. 그날 밤 두 사람이 나타나서 미치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저 개그라고 치부해버리기도 애매하죠. 물론 마지막에는 약간 훈훈하게 미치나가 몰래 준비해둔 소이치의 생일 케이크 덕에 할머니와 소지의 모습은 사라지긴 하지만요. 소이치의 저주일기의 매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을 거야에서는 호러 파트와 코미디 파트가 명백하게 나눠져 있었지만 소이치의 저주일기의 설정은 호러로 보면 호러고 코미디로 보면 코미디죠. 애초에 원래 이토준지 작품 대부분이 웃길 수도 있는 소재를 분위기로 무섭게 만드는 것이다 보니 소이치 시리즈 역시도 이런 특징의 연장선이긴 합니다. 방금 말했던 인형끼리 서로 싸우는 에피소드도 불쾌한 골짜기를 정면으로 찌르는 느낌과 신체 강탈자라는 고전적인 호러 클리셰를 이용하고 있고 자신의 관을 짜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관도 만들어달라며 칭얼대던 소이치가 실제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죽은 할아버지를 깨워 관을 만들게 한다든지, 이것도 받아들이기에 따라 호러인지 코미디인지 알 수 없는 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희롱하는 것 자체가 호러이기도 하죠. 소이치 시리즈 자체가 이런 모호성의 총체인 만큼 메인 타겟인 소이치야말로 모호함의 끝입니다. 작품을 읽다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듯 하면서도 소이치의 불길한 이야기들 때문에 생긴 환상이나 착각에 불과한 듯 보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소이치를 얼마만큼 무섭게 바라보냐에 따라 소이치의 행동과 얽힌 사건들이 개그와 호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하늘을 기어다니는 벌레 옷을 입은 소이치는 아직도 무서워해야 하는지 웃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이치 시리즈는 이토준지 작품들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은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순수함에 대한 공포를 다룬다는 점 때문에 그의 작품 중 독보적으로 다면적입니다. 적어도 다른 작품들은 무서우라고 만든 작품이 웃겨 보이는 것이지만 이 시리즈는 이토준지의 의도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미친놈 같았지만 생각보다 순수한 소이치인지 순수한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소이치인지에 따라 무서우라고 만든 작품인데 웃긴 것인지 웃기라고 만든 작품인데 무서운 것인지가 갈리겠죠. 아니면 둘 다 의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차피 공포와 웃음은 한 끗 차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코미디와 호러의 관계에 대해서 다 읊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또 분량 조절에 실패하여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리뷰인 무서운 집 리뷰에서만큼은 왜 코미디와 호러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분량 조절 실패 없이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리뷰 마쳐보도록 할게요. 소이치의 저줄기 시리즈는 이토준지 걸작집 3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